안녕하세요. 차원 나와함께 부동산TV의 그린데이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면에는 어떤 허와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호텔이라는 건지 주택이라는 건지 오피스텔이라는 건지 정말 아리송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광고를 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투자하기에 좋다고 분양하는 쪽에서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런 궁금증은 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호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주거시설이 있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지던스라고 들어보셨죠?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인데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투숙이 가능한 숙박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객실 안에 주방과 세탁실, 거실과 같은 편의시설, 집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2012년에 숙박업을 생활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지으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쓰이게 되었답니다. 그럼 정말 관심이 가장 많은 세금은 정말 어떨까요? 세금의 중과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대신에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그렇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중과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정말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난 1월에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규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시설에 주거용으로 알고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미 분양된 곳이거나 기간 내에 준공이 되는 곳에 한해서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그 안에 준공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완화해 줄 테니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완화해 줬을까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보면요. 제2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호까지만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오피스텔 건축 기준 1호는요. 발코니를 설치하면 안 된다. 2호는 다른 용도의 건물과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 전용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3호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25평 정도 됩니다.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코니가 있어도 되고 전용 출입구가 없어도 되고 85제곱미터가 초과되더라도 바닥 난방을 설치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기준을 완화해 준다니 변경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단점이 하나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던 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세금의 문제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듯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원치 않는다면 그냥 숙박시설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또 용경을 변경해서 럭셔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투자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로 변경을 안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항상 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2년 후에는 또 어떠한 변화를 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이렇듯 2년 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는 거고요. 또 2년 후라면 현 정부가 아니고 다음 정권의 결정에 따라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규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고요.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분양받는 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왕 투자처로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선택하였다면 이거 한 가지만 꼭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언제든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잊지 않고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요. 입지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